이어서 장차 K-패션을 이끌어갈 여러분들께 큰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희망을 심어드릴 분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만지 스튜디오 김지만 대표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지만 대표님은 만지 스튜디오의 디자이너이자 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또 여러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판타지 세계를 구축해온 분이시죠. 오늘 강연으로 여러분께 독창적인 창작 과정과 또 영감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지 스튜디오 디렉터이자 디자이너인 김지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실 제가 작년에는 심사위원으로 앱섬 본사 건물에서 심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작품들을 보고 사실 저도 영감을 많이 얻고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제가 강연의 기회를 얻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참여한 분들은 다 패디과 학생들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텍스타일을 앱섬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멋진 디자인을 선보이고 제가 이제 강연 전에 쭉 둘러봤는데 진짜 너무 많이 배우고 또 되게 부러웠어요. 뭔가 이렇게 앱섬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멋진 디자인으로 공모전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러웠고, 그래서 사실 저는 앞서 이렇게 기업 출신 분들이 뭔가 좀 체계적이고 되게 멋진 강연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강연을 하러 온 사람인데 저도 모르게 너무 잘 듣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걸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장차 이 한국에서 좀 K-패션을 이끌어줄 미래의 잠재적 디자이너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도 배우고 있고 컬렉션을 이어가면서, 그래서 개인적인 저의 이야기와 저의 디자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 공모전과 조금은 맞을 수 있는, 저희 만지 스튜디오는 저 아트 기반의 브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뭐 자수와 나요, 텍스타일 디자인, 프린트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 브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왜 이런 아트웍 브랜드를 하는 브랜드의 뭐 장단점, 그리고 아트웍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만지 스튜디오는 제 눈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좀 제가 바라보는 일상적인 것들, 주변 것들, 개인적인 것들을 저의 철학을 좀 오버랩을 해가지고 그걸 매 시즌 컬렉션에서 좀 풀고 있고요. 뭐 대략적으로 제 소개를 짧게 한다면 좀 저는 패션과 그림에서 항상 저울질을 하고 선택의 기로에 섰었던 사람인데 결국에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어요. 그 이유는 좀 나만의 세상과 제가 뭔가 신이 되는 느낌에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뭐 지금은 이 만화를 전공했던 경험을 통해서 조금은 더 만화적인 상상력을 더한 그런 의류를 하게 되지 않았나 해서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3년도에 이제 그라피스트 만지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 만지는 뭐 아시다시피 제 이름이 지만인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한, 뭔가 좀 제가 바라보는 걸 좀 시선을 재해석하고 역발상한다는 의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일단 국내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뭐 일본, 중국에서 플레이를 하고 이제 뭐 밀라노 패션위크, 파리 패션위크를 통해서 저희 컬렉션을 선보이고 좀 서울 패션위크를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저는 작가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이야기인데요. 저는 만지라는 브랜드는 사실 엄청 투머치한 브랜드예요. 왜 제가 이런 브랜드를 하게 됐냐면, 처음 브랜드를 이제 만들고 이제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사실 저는 아틀리에 같은 공방의 개념의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잖아요. 뭔가 체계적이고 보고 체계가 있고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는 게 사실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누군지를 이 세상에 너무나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아트웍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트웍은 뭔가 설명이나 그런 풀이하고 뭔가 설득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생략되고 압축되어 있는 행위인데, 패션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아트웍들을 선보였을 때 대중들에게 그게 강하게 어필이 되고 되게 직관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보고 계신 컬렉션은 식스핑거 컴플렉스라는 저의 그 개인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뼈를 이용해서 한 컬렉션인데, 보시는 것처럼 손에 있는 뼈나 갈비뼈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컬렉션을 보러 온 사람이 그냥 물음표를 던지기보다 이 디자이너는 어떤 주제에 의해서 이걸 했구나라는 그 짧은 그 장면이 스쳐지는 게 저장이 된다면 매우 성공적인 컬렉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서 보여드리는 저의 컬렉션들인데, 이런 텍스타일 디자인을 통해서 승화정사나 DTP를 이용한 의류들이 전반적인 주를 이뤘고요. 저는 사실 이런 솔리드한 의상들은 실루엣으로 승부를 보는 반면에 저희 옷들은 매우 투머치하고 미니크한 아트웍들이 믹스매치되는 그 저 혼란스러운 상황이, 제가 이제 사실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반복적으로 오히려 더 과한 걸 과하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브랜드를 하나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변한 시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 브랜드를 바라보는 팬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런 요소적으로 되게 복잡했던 이런 아트웍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그것을 반복했을 때 일반적으로 되는 거를 경험하고 저희 옷을 구매하게 되고 좀 그런 거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여태 컬렉션을 했던 러닝 사진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첫 번째 주제로 말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트웍에 대한 패션의 가장 큰 장점들이 그래픽이 실루엣이 되는 순간 아트웍의 직관적 적용 방식이 되고, 표면의 언어, 직접 디자인 프로세스를 직접적으로 패션을 보여주는 게 대중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방향을 좀 많이 각인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신에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아트웍으로 사용되는 의류는 시즌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소비되고 시즌이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때 생명력이 되게 짧아지는 걸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건 좀 대표적으로 좀 제가 투머치한 컬렉션을 진행했던 영상인데요. 이 당시에 제가 좀 컬렉션의 주제를 짧게 설명을 한다면 식스핑거 컴플렉스라는 주제였어요. 뭔가 육손이라고 하면 되게 불길한 존재잖아요, 태어났을 때. 하지만 저는 역으로 표현을 한 게, 제가 남들보다 손가락 하나 정도의 재능을 조금 더 타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손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저의 아트웍을 의류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그래서 뼈를 중심으로 좀 6개의 손가락과 함께 표현한 컬렉션이었는데요. 되게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런 컬렉션을 봤을 때 느끼는 건 이 강렬함을, 뭔가 그 판매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공존되는 순간, 사실 그 디자이너가 결단력을 가지고 이 브랜드를 이뤄 나가는 건 되게 항상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운영과 이런 여러 재정적인 문제. 하지만 이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쨌든 텍스타일 공모전을 통해서, 앱선을 통해서 아트웍을 기반으로 지금 공모전을 참여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아트웍을 만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제를 정할 때 가장
제가 좀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브랜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트웍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운영할 때 소비되어지고 그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면 금방 식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본인 디자이너가 철학을 가지고 가장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가장 잘하는 것들을 아트웍으로 컬렉션마다 이야기를 풀어내고 그것들의 진정성이 대중들에게 어필이 됐을 때 그 브랜드는 더 단단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아트웍으로 뭔가 의리를 표현할 때 지금 뭐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학생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학교에서도 강연을 하고 이랬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여러 테크니컬적인 거나 이런 MD적인 부분,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교육의 질이 되게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패션에서 꼭 빠뜨릴 수 없는 게 사실 아트웍적인 그래픽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전문적으로 좀 가르쳐지고 양성하는 것들이 좀 많이 약하더라고요. 물론 텍스타일 디자인과가 있지만 원단을 아름다운 뭐 패턴과 이런 걸로 만들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옷으로 표현했을 때 과정과 그 핸들링하는 보는 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아트웍을 표현할 때 좀 드러내고 보여지는 패션을 좀 지향하신다면 좀 사회적인 이슈나 메시지 그리고 좀 트렌디한 것들에 좀 이끌려가기보다 본질을 가지고 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풀게 되면 오히려 좀 브랜드가 좀 아이덴티티가 사람들에게 더 DNA가 각인이 되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제가 사실은 작년 서울 패션위크를 통해서 이 만지 스튜디오를 발표했어요. 뭔가 좀 다시 리뉴얼한 브랜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앞서 봤던 컬렉션 라인들을 뭔가 표면적으로 투머치하고 아트웍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반면에 제가 만지 스튜디오는 뭔가 그런 아트웍들을 좀 더 숨기고 포인트로 주고 좀 옷이 좀 테일러드보다 스트릿무드를 믹스매치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했던 컬렉션입니다. 장단점은 확실히 있었던 게 뭔가 좀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팬분들께서도 좀 트라이해볼 수 있는 그런 옷들이 구성이 되고 뭔가 전체적으로 블랙 무드에 좀 포인트 되는 자수와 그리고 텍스타일에 주는 저의 시그니처 스트라이프를 이제 DDP를 통해서 좀 안감 쪽에 그런 숨겨놓는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요. 좀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뭔가 앞서 보여줬던 그런 컬렉션 피스보다는 다르게 물음표를 던지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저희 컬렉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아트웍의 의미나 이런 거에 더 집중이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뭔가 좀 아티스틱하게 풀어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컬렉션을 준비하게 된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좀 테일러드 모델 블레이저지만 좀 트랜스폼 되는 디자인을 좀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지금 이게 저의 눈인데 레이저 커팅이 되어 있는 게 이 옷을 오픈했을 때 뭔가 숨겨져 있을 때 좁은 시야로 이만 좀 작게 보였던 일부가 이게 넓은 시야로 봤을 때 형태가 전체적인 형태가 보여지게 되고 좀 그런 것들을 대중들이 뭔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여정에 참여하게 되고 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좀 많이 재밌게 어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옷들처럼 이런 아트웍들을 내면에 숨기고 그게 열려지고 트랜스폼 됐을 때의 이야기들과 그런 텍스트 문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보다는 이제 안감에 담긴 아트웍에 대한 디테일의 이야기 좀 옷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히든 그래픽처럼 보이지 않는 브랜드들의 완성을 시키고
내부 구조에 담긴 감성이 좀 보여지는 아트웍들의 중심을 주는 컨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는 건 작년에 제가 그래서 이 의미가 좀 투머치했던 저의 전에 그 DNA를 표현을 했고 그 안에서 깨어지는 뭔가 블랙 테일러드 무드의 컬렉션 피스들이 등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브랜드를 운영하는 디자이너로서 좀 아트워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가 사실 저희 나라에 크게 있진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리스크가 많고 판매나 대중적으로 접근했을 때 되게 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하지만 뭐 짧게나마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행위를 해왔을 때 좀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매니악한 부분과 팬층이 생겨났을 때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 쉐이크핸드가 그 팬들과 우리 브랜드에 대한 그 형성이 매우 뜨겁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브랜드를 좀 전개할 때 좀 유동적으로 뭔가 좀 트렌드에 치우쳐가지고 소비되는 브랜드가 아니라 뭔가 이 브랜드를 소장하게 되고 그 브랜드 이야기를 공감하고 좀 그런 것들을 디자이너 분들께서 강하게 어필한다면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이 브랜드를 러닝할 때 되게 좋은 포인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은 근데 이런 장단점이 있는 아트웍을 이용해서 하는 브랜드들이 가장 큰 장점은 지금 드릴게요. 콜라보와 전시를 통해서 뭔가 좀 카테고리가 확장되는 영역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냈던 뭐 스카프나 액세서리, 의류들에 들어가는 아트웍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뭐 작게는 패션에서는 뭐 가방이나 백, 모자, 뭐 액세서리로 확장을 시킬 수 있겠지만 좀 더 넓게 봤을 때 라이프 스타일과 좀 여러 기업들 좀 그런 전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만지 스튜디오를 좀 더 단단하게 이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좀 작가로서도 갤러리에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좀 저의 그림과 파인아트적인 부분의 그림들과 의상을 같이 전시하는 좀 패션 전시들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브랜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또 저희 아트웍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트웍 기반의 브랜드를 하다 보면 사실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시즌이 되게 짧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들여서 만든 아트웍들이 그 짧은 6개월의 SSFW라는 시즌이 바뀔 때 소비가 되고 생명이 짧아지는데 저는 역으로 그 아트웍들을 캔버스에 좀 재이식하는 걸 해봤어요. 먼저 패션에 선보였던 아트웍들을 반대로 캔버스에 재이식을 했을 때 대중들의 그 시선도 되게 놀라웠고 뭔가 그 생명력이 무한하게 좀 연장되는 그런 느낌을 들어서 기존에 뭔가 시즌이 있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시장에서 좀 벗어나서 저희가 이제 저가 시장이나 하이엔드의 시장으로 사실 양극화가 지금 되게 심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드 하이엔드의 포지션을 잘 잡고 아티스틱한 브랜드를 단단하게 좀 만들어내면 좀 지속적으로 오래 운영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전시 화면들도 저희가 실제로 이거는 코로나 때 전시를 했던 상황인데요. 사실 그때 이제 패션쇼나 이런 게 대면적으로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취소가 되는 상황에서 제가 준비했던 전시인데 실제 모델들을 제가 뮤즈를 삼아서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뭔가 그림으로 컬렉션을 한번 선보이겠다는 걸로 모델보다 조금 더 키 사이즈도 크게 해서 좀 위압감을 들게 하려고 컨셉을 잡았고요.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아트웍들은 실제로 이 그림에서도 다 자수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캔버스에 들어있는 캔버스 상태에서도 이 아트웍들은 자수고 실제로 옷을 만들었을 때도 자수를 표현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아트웍 기반의 의료를 했을 때 트렌디하고 뭔가 그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메시지를 넣어서 하는 것도 물론 되게 좋지만 본인이 좀 아티스틱한 마인드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를 전시나 아니면 팝업 뭐 이런 컬렉션을 통해서 풀게 된다면 좀 더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글박물관과 콜라보했던 거고, 그러니까 아트웍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되게 다양하게 콜라보나 이런 기업들과 전개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아래 보시는 건 제가 컬렉션을 같이 했던 헤드랑 같이 했던 컬렉션 피스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근데 아마 보통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디렉팅을 하면서 뭔가 다른 아티스트들의 아트웍으로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실제로 자기가 직접 텍스타일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하신 디자이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처럼 개인 브랜드를 런칭해서 아틀리에에서 컬렉션을 이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누군가는 회사에 들어갈 거고 어느 누군가는 저처럼 개인 브랜드를 하거나 다시 공부를 더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아트웍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지금 하셨던 작품들을 보실 때 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이야기를 정말 잘 풀어가지고 정의가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트웍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패션으로 직관적으로 펼쳐내는 일은 가장 솔직한 자기소개다. 큰 설명 없이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바로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진실된 언어다 라고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좀 이런 그래픽을 이용한 의류를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저의 개인적인 브랜드와 제 개인적인 디자이너로서의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물론 카테고리가 장르가 옷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게 메인으로 아트웍을 쓰는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뭔가 포인트로 주는 그런 디자인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직관적으로 대중들에게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컨셉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트웍으로 패션을 직관적으로 펼쳐지는 일은 가장 솔직한 브랜드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콜라보와 전시를 통해 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제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본선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저는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셔서 좀 앞으로 필드에서 보는 날이 빨리 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김지만 대표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트웍으로 패션을 직관적으로 펼쳐내는 건 솔직한 브랜드 언어다라는 말에 공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또 다양한 컬렉션을 보여주시면서 이해하기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고요. 또 만지 스튜디오만의 철학까지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많은 영감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